자, 여러분들 혹시 선거라든지 또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점 혹은 이런 것은 해줘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점은 없습니까? 네, 저는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가 참 후보자 또는 정당이 또 많이 출연을 했을 때 공약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 그 양도 방대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 혼자 정보를 수집해서 또 정리를 하고 분석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라는 것은 논점을 제기하고 공동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물어보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철에 정책으로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책을 혼자 제시하고 그리고 선거로 선출되면은 자기의 해결 방법으로만 밀고 가잖아요. 일반 유권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정치가 뭔가 분열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항상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를 통한 정치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번에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후보들이 얼마나 그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면서 이게 선거를 위한 정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오늘날 선거는 다양한 정책을 비교하기 너무 많아서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 속에서 정책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데 인공지능 핵심 분야가 아무래도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대의민주주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분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해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정치 엘리트,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국민 모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정할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을 잡는다는 대의민주주의 확장, 그리고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 어떤 행위자가 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즉,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발전이 안 돼 있지만은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 즉 인간급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시민 영역, 공공 영역,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지능정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자정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에 옮겨놓음으로써 온라인화 한 것이 전자정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결제를 한다거나 또는 입사원서를 낸다거나 뭔가를 할 때 모든 것을 종이로 하거나 되면 사람을 만나서 했었는데, 전자정부가 되면서 전자결제를 하죠. 그게 이제 하나의 전자정부거든요. 지금은 지능정부로 넘어가는데, 지능정부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강 지능정부고요. 하나는 자동화 지능정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율화 지능정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기계의 도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것이 증강 지능정부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통제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하지만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업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동화 지능 정보고요. 세 번째로는 자율화 지능 정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개입 없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의 특징은 뭐냐면은 온라인화한 것이고요. 지능 정보는 업무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컴퓨터에 들어있었던 온라인화된 것들을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능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정치, 정책의 행위 주체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